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소름이 끼쳤던 일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미혼 여자입니다. 4년 전 그 당시 제가 35살이었으니까 현실적인 결혼 정년기는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다 보니 각종 소개팅이나 또는 맞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만남이다 보니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되진 않았고, 한두 번 연락만 하다 자연스레 헤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은지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장소에는 친구만 있던 게 아니고 어떤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회사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인사드려. 우리 회사 팀장님이야. 그렇게 술자리에서 친구의 회사 상사를 만나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름은 강승현,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은 39살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인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빠,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태까지 결혼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저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사건은 남자친구와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경북 영덕이었고 편도로만 4시간가량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유독 나빠 보이더라고요. 평소 남자친구 얼굴빛이 어두운 편인데다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그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남자친구의 권유로 일정을 잡았던 건데, 또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 여행 전부터 걱정이 되곤 했었죠. 오빠,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휴게소에서 좀 쉬다 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숙소 도착해서 한숨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영덕 바다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에 도착했고, 짐을 풀자마자 남자친구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혼자서 펜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바다 주변에서 한 여자를 목격하고 말았죠. 등대가 있는 방파제 부근에 어떤 젊은 여자가 바다를 보며 서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낚시라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는 바다를 보며 셀카를 찍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근처 구경 좀 하다 왔어. 몸은 좀 어때?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최근 들어서 어깨가 뭉치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을 갔었거든. 근데 단순 근육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지냈는데 이게 한 달이 넘게 계속 아프더라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올해 9수라 그런가? 저도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결혼할 때도 9수를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사진을 찍으러 등대 근처로 향했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그 여자가 또다시 등대 앞에서 바다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빠, 저기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냥 바다 구경하는 사람이겠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등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다 쪽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하필이면 둘 다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119 신고 말고는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소리를 듣고 방파제 근방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그렇게 서 있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제야 저희들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글쎄 한두 걸음만 가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아니 아저씨, 좀 전에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아까부터 여기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원들이 확인 결과 저희가 오해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버렸죠. 뭐야 이거?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좀 전까지 멀쩡하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남자친구는 보험회사를 불러 타이어 수리를 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다 보니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저희들은 점심도 먹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이었죠. 그리고 요금소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깐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넘은 시간인데다 점심도 건너뛰었던 탓인지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오빠,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자. 그래,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어. 나 주유 좀 하고 올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주유를 하려고 차에 올라타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잠깐만, 그냥 밥 먹고 해.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차에서 내렸고 저희는 식당으로 향하는데 그때 주유소 근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차 한 대가 급발진이 나서 주유소로 돌진을 했다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주유를 하러 갔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타이밍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밥맛도 없어지고 여기서 더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기분에 곧장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 남자친구 말대로 아홉수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주라도 보려는 생각에 저 혼자 점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그건 남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 즉 공방살이 끼었다는 말이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깨에 죽은 여자가 올라타 있어 많이 힘들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건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사에 대해 물었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는 말하길 꺼려했지만 제가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니 한참 고민 끝에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헤어졌고
그 여성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만나는 여자마다 늘 이상한 일을 겪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속사정을 듣고 나니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저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그 여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섬뜩한 일이었고 저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등대에서 셀카를 찍고 나서 사진첩을 살펴봤는데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봤더니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림칙하고 제가 여행을 가서 겪었던 일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뜻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앞으로 누굴 만나서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사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